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큐멘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는 일종의 작업 문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포토샵의 작업 프로젝트 정도로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큐멘트라는 것을 생성을 해 줘야 되는데요. 물론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별도의 도큐멘트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규격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도큐멘트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도큐멘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큐멘트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New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의 요 도큐멘트 설정 창은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이제 도큐멘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설정은 보다 쉽게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작업의 규격을 설정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맨 위쪽에 네임을 보면 도큐멘트, 즉 작업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작업명이라고 일단은 입력을 했는데요. 실제 작업을 하는 작업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리셋에서는 즐겨 사용이 되는 작업 규격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클립보드부터 사용자 정의에 설정을 해주는 커스텀까지 다양한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프리셋의 맨 위쪽에 있는 클립보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현재 클립보드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위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복사된 내용은 클립보드라는 메모리, 즉 램의 그 가상 공간에 복사된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관된 데이터를 포토샵에서 붙여넣기를 통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규격을 현재의 도큐멘트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되는데, 현재는 클립보드에 데이터가 없죠. 자,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자, 인터넷을 한번 켜봅니다. 자, 현재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미지 파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까요? 자, 소년제 되어 있는데, 자, 소년제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럼 소년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됐습니다. 자, 소년제의 요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 포토샵을 통해서 편집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의 이 이미지를 이제 클립보드를 통해서 복사를 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은 F12 키 오른편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뭐 PRTSC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요 키를 눌러 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서 클립보드라는 곳에 이제 보관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포토샵으로 들어와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뉴 해서, 자, 프리셋의 클립보드를 한번 보면은 클립보드라는 게 이제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위드스 하이트 가로 세로의 규격을 보면은, 자, 현재 뭐 2048, 그 다음에 115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제가 모니터 설정된 모니터에 설정된 이 크기에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은 또 저와 다른 비율로 설정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캡처라는 과정, 자, 이것을 프린트 스크린이라 그러죠. 자, 여하튼 캡처를 해 놓으면 그 이미지에 캡처된 그 이미지와 똑같은 규격의 비율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이제 OK를 해줍니다. 오케이 되면 그 비율에 맞게 설정이 됐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V 키를 눌러보면, 혹은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메뉴를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통해서 캡처를 한 이미지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처럼 인터넷에 사용이 되는, 즉 화면에 보이는 그 이미지를 포토샵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용을 해주고요. 그 캡처된 규격은 클립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클립보드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디폴트 포토샵 사이즈가 있는데요. 포토샵의 기본 사이즈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US 페이퍼 규격, 그리고 인터내셔널 페이퍼. 자, 여기서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A4, B4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그 종이 규격이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포토는 일반적인 사진 규격입니다. 사이즈를 통해서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웹은 인터넷이죠.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되는, 홈페이지에 사용이 되는 그 이미지의 규격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물론 프리셋에 사용이 되는 이 규격들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규격들이고요. 우리가 직접 원하는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이 아래쪽에 있는 요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용 사용이 되는 그런 규격이요. 그리고 필름 앤 비디오는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규격입니다. 포토샵은 사진 편집뿐만 아니라 동영상 편집도 할 수 있게 진화되어 있죠. 물론 프리미어나 베가스, 뭐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이렇게 뭐 전문적인 편집은 할 수 없지만 아주 간단한 영상 편집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포토샵에서 동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규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건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없지,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커스텀. 자, 커스텀은 우리가 직접 원하는 작업 규격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사진 편집을 위해서는 포토를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광고와 같은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인터내셔널 페이퍼를 통해서 뭐 A4, 그 다음에 A6, A5, A3, B5, B4, B3 같은 이런 규격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커스텀을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사용자, 즉 우리가 원하는 규격으로 직접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사이즈 부분이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름은 다시 작업 규격,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위드 사이트, 가로와 세로의 작업 규격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단위가 중요하죠. 자, 밀리미터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센티미터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센티미터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위이죠. 실제 길이에 대한 단위로 우리가 센티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작업 규격을 센티미터 혹은 밀리미터로 해주면은 우리가 개념이 딱 잡힙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을 했던 그 자 단위를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크기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픽셀 단위로 설정을 해주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잘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쇄나 사진 같은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던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혹은 뭐 인치 등의 실제 길이에 대한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컴퓨터상에서 보는 이미지, 그리고 웹이죠.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그 이미지 작업을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단위는 픽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크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픽셀 단위는 뭐 프린터를 위해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인쇄를 하거나 사진 출력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뭐 그 길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해상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사용이 되는 이제 픽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width, height 있죠. 자, width는 가로, height는 세로입니다. 즉 가로에 사용이 되는 픽셀의 개수는 2480개, 그리고 세로는 3508개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세로보다 가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사용이 되는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뭐 해상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화면의 규격에 차이가 납니다.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화면이 이제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리졸루션은 화면의 규격과 품질에 관련이 있는데요. 자, 현재 300이라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픽셀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치는 센치로 환산했을 때 2.4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사방에 2.45cm 정도 되는 그 크기가 문제 인치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실제 인쇄를 할 때의 품질,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의 품질을 우리가 환산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현재의 리졸루션의 수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150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그만큼 이제 사용이 되는 픽셀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품질, 즉 해상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고로 인쇄나 사진을 위한 작업이라면 300 픽셀, 즉 여기서 이제 DPI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요. DPI 300 DPI급 이상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런 잡지죠, 컬러풀한 그런 잡지, 뭐 그리고 사진 등과 같은 이러한 품질은 300 DPI 이상으로 인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의 품질은 한 72 DPI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속도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해상도를 높여주면은 그만큼 이미지의 이 파일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을 좀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한 작업이냐 아니면 그냥 웹상 혹은 뭐 컴퓨터상에서 보는 이미지냐에 따라서 이 해상도, 리졸루션의 설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있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파일의 크기는 지금 24.9MB로 만들어진다고 예상 파일의 크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하튼 원하는 작업 규격으로 설정이 됐다면,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컬러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모드는 자, 컬러 모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RGB나 CMYK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밖에 뭐 비트맵이나 뭐 아래쪽에 있는 랩 컬러 등등을 또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RGB하고 CMYK 컬러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흑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컬러 모드이고요. 자, RGB는 빛의 삼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CMYK는 일반적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런 컬러 모드입니다. 자, 분판 출력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은 그냥 이 이미지 파일 자체를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지만 뭐 과거에는 필름이죠. 분판 출력이라고 하는 분판 필름이라고 하는 네 개의 필름을 출력을 해서 그 필름을 기준으로 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뭐 요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죠. 자, 여하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CMYK 즉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네 가지의 컬러를 통해서 색을 표현을 해주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CMYK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컴퓨터 상에서 보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라면 RGB 컬러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의 색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빛의 요소를 가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물론 색상은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얼마든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컬러를 CMYK가 아니라 이제 RGB 컬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엔 실제로 이제 분판 출력을 할 때 색깔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CMYK 컬러는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제 빛의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색상은 약간 좀 채도가 떨어진 좀 우중충한 그런 느낌의 색깔로 만들어지고요. RGB는 빛의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컬러를 그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작업 상황에 따라서 RGB로 할 것인지 CMYK로 할 것인지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물론 RGB로 작업은 하고요.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다시 CMY 컬러 모드로 변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CMYK에서 반대로 RGB 컬러 모드로 변환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역시 뭐 작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컬러의 비트수죠. 뭐 8비트부터 32비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비트수가 높을수록 컬러에 대한 품질이 향상이 됩니다. 사용되는 컬러 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아주 디테일한 색상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 육안으로는 사실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자,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컨텐트가 있는데요. 작업 도큐멘트의 배경이죠. 바닥을 어떠한 컬러로 사용할 것인지 화이트를 사용하면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툴바에 사용이 되는 지금의 이 검정색 부분을 백그라운드 컬러로 합니다. 물론 여기 사용이 되는 색깔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트랜스페런트는 투명한 상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투명한 셀로판지 유리판 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설정된 그 규격의 도큐멘트가 생성이 되고요. 자, 설정된 이 규격을 두고두고 사용을 프리셋을 통해서 등록을 해놓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세이브 프리셋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픽셀 스펙 레이시오. 자, 요거는 이제 픽셀의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픽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자, 픽셀은 자,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죠. 우리말로 뭐 망점이라고도 하고요. 뭐 화소라고도 합니다. 화소. 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 몇 화소 몇 화소 그러죠. 자, 그 화소, 즉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픽셀에 대한 비율을 여기서 또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스퀘어 픽셀은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밖에 뭐 크기가 다릅니다. 0.91
자, 여기는 이제 세로가 1로 봤을 때 가로가 0.91이죠. 그러면 가로가 세로보다 약간 좀 작은 것이고요. 자, 여기는 또 좀 넓은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와이드 쪽으로 가보면 가로가 세로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이제 넓은 그런 화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픽셀은 이제 영상 작업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할 때 주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스퀘어 픽셀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영상 작업을 할 때 포토샵에서 이제 동영상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포토샵은 동영상 편집을 위한 그러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작업 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동영상 파일의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미어나 베가스와 같은 그런 강좌를 참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도큐멘트를 생성을 해 주면 되겠죠. 자, 흰색의 도큐멘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페인트 툴과 같은 이러한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큐멘트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원하는 작업 규격을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도큐멘트 설정이 작업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설정된 도큐멘트의 규격에 대해서는 자,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쪽으로 가봅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혹은 캔버스 사이즈를 통해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큐멘트의 크기는 여기 캔버스 사이즈를 통해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재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설정은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또 역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 도큐멘트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실제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큐멘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